네,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를 이끌어갈 주요 인선을 직접 발표하는 등 첫날부터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 취임 첫날 김상일 정치평론가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의 첫 인선을 발표하며 임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먼저 국무총리에 민주당 김민석 의원을 지명했고 또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강훈식 의원을 발탁하는 등 첫 내각 인사도 발표를 했는데 이런 인선 일단 좀 종합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셨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일을 시작하려면 어떤 인프라가 좀 구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인선은 효율적인 일을 하기 위한 어떤 실무적인 인프라를 구성하는 차원이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당내에서도 업무 처리 능력이 훌륭하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을 뽑아서 적재적소에 좀 고민해서 인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예찬 최고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일단 주요 인선을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일단 취임 이전부터 주요 인선에 대한 고민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늘 취임 첫날인 만큼 일단 긍정적인 부분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강훈식 의원 같은 경우는 친명계로 분류가 되지는 않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나름 전략가이자 또 이재명 대통령에게 필요하다면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인물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비서실장으로 발탁한 것은 나름의 통합 인선이다라고 좋은 방향으로 평가가 가능할 것 같아요. 다만 국무총리 지명자의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을 임명한 것은 사실 그 이전부터 하마평에 올랐었기도 하고 친명 색채가 조금 지나치게 강한 것 아니냐. 결국 국민 통합 기조와는 약간 다른 결이 있지 않느냐 하는 비판이 야당으로부터는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청문회 과정이나 국회 인사 동의 과정에서 사실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의석수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총리 인선을 강행할 수 있는데 야당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가 있을 때 어느 정도 선에서 수용할 것인가 이 부분이 국정 초반기 국민 통합이나 여야 통합 여부를 가로지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주호땡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체 국무위원회 사의를 표명했는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 외에 나머지 국무위원 사이는 반려를 했거든요. 이건 어떤 이유입니까? 일단은 전체 국무위원 사이는 뭐 예의나 형식적인 차원에서 한 것이고요. 대부분의 국무위원을 유임시킨 것은 국무회의가 멈추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개의 정족수는 최소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국무회의의 연속성을 이어가려는 차원의 그동안에도 해왔던 이전 정부에서도 해왔던 모습이다. 특별하게 별다를 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법무부 장관 사이는 받아들였습니다. 이거는 또 어떤 이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선 후보 시절부터 사법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에 다른 국무위원들 같은 경우는 대통령으로서 새롭게 개정되는 법안 등을 공포하려면 국무회의를 개최해야 하거든요. 네. 국무위원들이 없으면 국무회의 개최와 대통령의 공포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민생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사의를 반려했지만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지지층에게 강도 높은 사법개혁의 의지 그리고 검찰개혁의 의지를 드러내는 차원에서 사표를 수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총리 지명자와 비서실장 발표한 것 외에 이제 내각의 장관 후보자들도 연이어 지명하게 될 텐데 아무래도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자를 조금 일찍 발표하게 되지 않을까. 그 구상도 이재명 대통령의 머릿속에 대선 때부터 좀 일찌감치 자리 잡고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전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찬 국회의장 그리고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고 국민 통합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취임식 행사도 이제 간소하게 진행을 했는데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통합을 재차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국회가 지금 이제 여소야대에서 여대 야소 구도로 개편이 된 건데 앞으로 뭐 통합이랄까요, 협치 이런 게 좀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오늘 같은 노력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당연히 협치는 잘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만 하고 이것으로 한동안에 보여주기는 끝났다 이렇게 만약에 된다면 의미가 별로 없겠죠. 그렇지만 오늘 한 메시지, 한 행보 이 모든 것이
국민들로서는 굉장히 보기 좋았고 예.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성원하는 마음, 그리고 마음속으로 박수 쳐드리는 마음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여대 야소 구도에 대한 조금 우려의 목소리도 아직은 조금 이르지만 나오고는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이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일단 오늘처럼 야당의 대표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자리가 계속 이어지면 좋겠고요. 예. 취임 첫날 국회 방문해서 여러 정당 대표들과 비빔밥 오찬한 것은 칭찬할 만한 부분입니다. 다만 김상일 평론가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뭐 정례 회동이나 또는 야당 아무래도 이재명 정부와는 좀 대척점에 서 있는 국민의힘 대표를 얼마나 자주 만나느냐가 소통 의지의 관건으로 보여질 것 같고요. 사실 의석수에서 워낙 거대 여당이 탄생했기 때문에 네. 야당의 동의 없이도 웬만한 법안은 헌법 개정 아니면 다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힘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소통하면서 거대 여당이 가진 권력을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민심이 더 많은 지지를 보여주지 않겠나. 물론 이제 정부의 일과 국회의 일은 조금 구분됩니다만 정무수석이 또 임명되잖아요. 그러면 예.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관한 의지 등을 이 여당 지도부에게 충분히 전달할 수 있거든요. 강대강 대치보다는 소수 야당이라 하더라도 자주 만나고 소통하고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역으로 국정 동력은 더 생길 수 있다는 거. 저희가 내내 소수 여당이었지만 야당과의 소통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참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을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서는 좀 많이 보완했으면 하는 덕담과 바람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유연한 실용 정부를 만들 것이라면서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을 하겠다고 언급했는데 가장 먼저 내놓을 조치는 30조 원 규모의 추경안 편성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경제 정책 새롭게 어떤 것들이 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오늘 같은 경우도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분들과 이 일부 인선 지명 질의응답을 하면서 추경 빨리 하겠다라는 예. 취지의 답을 내놓았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 같고요. 다만 규모는 여야가 기존의 10조 중반대 규모로 이미 추경을 합의한 게 있어서 민주당이 요구했던 30조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는 이미 타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플러스 30조인지 아니면 그 10조 원 규모를 제외한 20조 원 규모의 추경인지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판단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아무래도 추경이 본격적으로 편성되고 실시되기 위해서는 기재부 장관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머지않은 시기에 오늘 사표를 수리한 법무부 장관과 함께 경제부 총리 역할을 담당할 기재부 장관 지명자가 인선이 되면 추경 논의 같은 경우도 조금 속도감 있게 더 국민들께 빨리 알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관으로는 어떤 인물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사실 기존의 정치인, 국회의원 출신 등이 오늘 발표된 지명에서는 많이 등용이 되었거든요. 김민석 총리 지명자 국회의원이고요. 강훈식 비서실장 국회의원인데 이제 내려놓게 되겠죠. 또 신임 대변인 같은 경우도 강효정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경제 분야를 담당하는 기재부 장관 같은 경우는 좀 정통 경제 관료를 임명해서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낫지 않을까 싶고요. 아무래도 너무 지나치게 국회의원들만 많이 인선하게 되면 좀 정치 편향성 논란이 따라붙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맞는 방향도 그렇고 아마도 인선 배분을 하다 보면 관료 출신 비정치인이 기재부 장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새로운 경제 정책, 추경안 편성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정책에 대한 생각 그리고 어떤 사령탑이 앉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한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경제는요, 이념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어떤 역량과 지식도 중요하지만 예.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어떤 네트워크, 그 다음에 공감대, 그리고 어떤 지시를 할 때의 그 소통, 서로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을 정도의 소통의 밀접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전문 관료 출신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해왔기 때문에 그 기조를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경제를 되살리는 데 있어서는 협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국민 통합을 통해서 함께 노력하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할 정도로 위기의 크기가 큽니다. 그래서
자당의 정치인, 우리 민주당의 정치인을 안 치려고 하다가 논란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만큼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다른 당과의 협치와 소통 또 감안한 인사가 등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추경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경제 정책 방향은 민생 회복 그리고 그동안 국가가 민생 회복의 걸림돌이 됨으로써 국민에게 커다란 경제적 피해를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국가 책임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한 경제 정책 운용이 당분간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은 아무래도 좀 정치인보다는 전문성이 있는 관료가 맡는 게 적절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선 발표가 굉장히 속도감 있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국회도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등 3개 특검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를 한 상태인데 사실 이렇게 추진을 좀 하게 된다면 지금 좀 야당과의 대치가 정부 초기부터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쟁을 벌이면 그 이전에 그 비상계엄 이후에 광장에서 그 누적된 갈등의 에너지를 다시 되살리게 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서로가 동의가 될 만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을 먼저 하고 그런 것들이 국민에게 어느 정도 평가받았을 때 그 신뢰와 성과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렇게 정쟁으로 이어질 만한 게 너무 뻔한데 이것을 추진한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를 생각하기보다는 본인들을 생각하는구나. 결국은 본인들을 위해서 정권을 잡은 거지 국가와 우리를 위해서 정권을 잡은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결과적으로 신임 대통령에게 큰 부담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대통령이 원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결국은 자기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지금 민주당에. 그 자기 정치를 해서 뭐 당대표 선거가 됐든 아니면 그 농공행상, 대선 이후에 농공행상이 됐든 그런 데서 자신을 부각시키려는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존재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특검법에 대해서는 일단은 조금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장해찬 최고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특검이 통과될 거라는 것은 대선 결과가 나왔을 때부터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었는데요. 내일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고 첫 번째 열리는 본회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일 통과되는 법안들이 사실상 순서를 떠나서 이재명 정부의 1호 법안들이 되는 건데 그게 상대 정당을 겨누는 사정의 칼날이 된다면 우리 국민들의 기대와는 조금 동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어떤 식의 검찰 개혁을 할지 모르겠지만 법무부 장관이 이미 사의를 표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게 되면 기존의 검찰 조직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인사나 새로운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임명 등으로 얼마든지 이 관련된 수사를 속도감 있게 해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특검 같은 경우는 여당이 아니라 야당에서 많이 주창하고 추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여당이 되었으면 사실 특검 안 하고도 검찰이 얼마나 속된 말로 말을 잘 들을까. 굳이 이걸 1호 법안으로 할 이유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3가지 특검과 제가 아무 이해관계가 없어서 결국에는 통과가 되고 그게 뭐 저 같은 정치인한테는 큰 영향이 없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1호 법안으로 통과되길 원하는 것은 아마 민생이나 경제 관련 법안일 것이다. 물론 내일 그런 안건들도 본회의에 상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언론이 주목하는 상징성 차원에서 민주당이 이걸 이렇게 서두를 필요는 있을까? 결국 하더라도 시급한 민생이나 경제 또 미국과의 관세 문제 먼저 집중해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걸 뭐 2주 뒤에 처리하든 한 달 뒤에 처리하든 결과는 똑같을 텐데 첫 번째 법안이 사정 법안이 되면 특검 법안이 되면 그건 결국 국민 통합을 이야기했던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사와는 조금 다른 모양으로 비춰질 것 같아서요.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의 도움보다는
약간의 마이너스 요소, 노이즈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국민들의 외교 문제에도 참 걱정이 많은데 오늘 밤에 이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가능성 그리고 통화를 한다면 어떤 얘기를 주고받을지 이 부분에 대한 생각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한 얘기가 있습니다. 예. 미국과의 협상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전체적인 상황을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하다가 일을 그르쳐서는 안 된다. 충분히 파악을 하고 그리고 적당한 시기에 협상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처음에는 어떤 동맹으로서의 존중, 유대 강화, 그 다음에 개인 간의 아이스 브레이킹 뭐 이런 차원의 논의들이 대화들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어떤 얘기가 나올지 그리고 오늘 밤쯤 이르면 통화가 가능할까요? 일단 백악관에서 이 한국 대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내면서 예.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해 경계하는 메시지를 냈거든요. 네. 이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동맹국의 대선 결과에 대해서 원래는 그냥 무조건 축하해 주는 게 일반적인 관행인데 지금 미국 정부 트럼프 행정부에서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가 친중 기조 강화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여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 같고요. 우리 국민들 중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을 뽑은 분들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될 거라는 기대는 대부분 다 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한미 관계가 조금 불안해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들도 분명히 어느 정도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의 통화로 뭐 관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미국과도 충분히 잘 지낼 수 있다. 또 서방의 기존의 우리 우호 국가들과도 자유진영에서 원활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걸 빨리 보여주는 게 이재명 정부 초기에 급한 과제일 것 같고 위성락 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상대 진영에 속해 있지만 저희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두루두루 평가가 괜찮은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정통 외교 관료의 길을 걸어왔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역할을 잘해서 아이스 브레이킹이 됐든 간단한 덕담이 되었든 통화는 일찍 그리고 1초라도 길게 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 이르면 오늘 밤에 이뤄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는 정치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조만간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또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도 곧 시작이 됩니다. 차기 지도부 구성 아마 내각 구성과도 맞물려서 이루어질 텐데 좀 어떻게 돼야 한다고 보시는지 혹은 뭐 전망하시는 게 있는지요? 뭐 돼야 한다는 차원으로 본다면 사실은 지금은 우리 대통령 중심의 모든 권력 구조, 그다음에 인적 구조가 다 완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내부의 시선을 돌리기보다는 외부로 시선을 돌려서 야당과 소통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야당을 좀 더 잘 설득할 수 있는 사람, 협상력을 가지고 어떤 인간적인 유대감이 큰 사람, 이런 사람을 좀 원내대표로 앉히면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렇지만 뭐 분위기는 제가 볼 때는 절대적인 지금의 우리 당의 제1호 당원의 영향력이 있고 지금 대통령으로 당선된 시기에 어떤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의 관계 이런 거를 감안한 원내대표 선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야 관계를 조금 중심에 두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좀 모르겠다라고 전망을 하셨는데 장해찬 최고께도 같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정권 초기에는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 당 지도부에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저는 그게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권력을 절제하는 모습을 보일 때 국민들이 더 많은 지지를 보이기 때문에 친명계에서 원내대표가 나오고 추후 전당대회가 열려도 지금 거론되는 정청래 의원이나 박찬대 원내대표 등 친명 색채가 강한 인사들이 당대표 당선될 확률이 매우 높겠죠. 그것까지는 너무나 당연한 정치의 이치고요. 다만 그분들이 이제 대통령과 코드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찌되었든 국민들과 코드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 탄핵 이후에 치러진 대선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과반 득표를 얻는 데는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그 민심까지도 떠안을 수 있는 낮은 자세를 보여야 성공하는 정부의 길이 열리겠죠. 다만
당 지도부 자체는 제가 어느 당이나 이런 걸 떠나가지고 정권 초에는 대통령 열심히 도와줄 수 있는 색채가 비슷한 사람들이 원내 지도부든 당 지도부든 하는 게 저는 맞는 방향이고 책임 정치라고 생각하고 있고 예. 민주당 내에서도 뭐 김경수 전 지사나 이런 친문계 인사들도 거론은 됩니다만 예.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비명계나 친문계가 뭔가 지도부에 입성할 만한 공간이 열리기는 매우 힘들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의미하는 건 비명계, 친문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친명계라도 이렇게 폭넓은 교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가 무언가 다음에 굉장히 견고한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밀어붙여야 되는 그런 사람들 말고요. 그러니까 자기 장사를 소위 말해서 좀 약간 격하게 얘기하면 자기 장사를 할 사람이 아니라 정말 대통령을 위하고 당을 위하고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유연함과 폭넓은 시각을 가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국민의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지도부 사퇴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내일 아마 의총이 열릴 것 같은데요. 벌써부터 국민의힘 의원들의 단체 대화방 난리가 났다라는 단독 보도도 나오고 있고 예. 의총 분위기도 살벌할 것 같습니다. 네. 친한계 중심으로는 총사퇴하고 전대를 빨리 하자.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에게 다시 당권을 쥐어주자는 등의 목소리가 나올 것 같고 예. 반면 제가 취재한 바로 대다수의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들은 지금 친윤 친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국에 전당대회 열어서 개파 싸움하고 누가 대표가 되느니 마느니 당원들한테 표 달라고 선거하는 게 맞는 일인가. 당이 비상 상황인 만큼 뭐 일부 책임지고 누군가 물러날지 몰라도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체제 자체는 좀 유지하고 길게 이어가야 하는 거 아닌가가 중론으로 저는 취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30대 젊은 나이에 나름 고생을 했잖아요. 이 대선 패배의 책임을 김용태 위원장 보고 지라고 하는 건 제가 평소에 김용태 위원장과 정치적으로 많이 대립했지만 그건 좀 도의에 안 맞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젊고 개혁적인 김용태 의원이 조금 더 당을 수습하고 혁신하는 기틀을 마련한 다음에 당이 좀 수습되면 그때 네. 전대를 하자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게 많아서 그 두 의견이 의총에서 충돌할 때 결국에는 다수결로 가게 되겠죠.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상황 같습니다. 예. 분위기 수습을 위해서 가장 먼저 어떤 걸 좀 해결해야 할까요? 글쎄요. 지금 이번 선거를 통해서 드러난 것은 무엇입니까?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통령의 그림자가 굉장히 짙게 드리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걷어지지 않는 한 사람들은 밝은 시선으로 밝은 마음으로 국민의힘을 바라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지를 보내기도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당이 됐는데 견제할 자격조차도 없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하죠? 견제 세력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하죠? 다시 말해서 그런 것들을 걷어낼 수 있는 당 이미지를 만들고 그 이미지에 대한 신뢰를 입혀가는 견고하게 쌓아가는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김문수 후보가 얘기한 이번 대선 결과를 겸허하게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방법이자 자세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그리고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